고양이 얼굴을 한 펭귄, 기니사자, 이순신 버거, 그리고 유명한 개새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재밌는 동물 합성 사진들인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무조건 합성인 줄 알았는데 실제 존재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애니팩트, 오늘의 주제는 합성같이 생긴 동물들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몇 년 전 한 네티즌이 한 장의 그림과 함께 이 새 아시는 분? 이라는 트윗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딴 새가 어딨음? 님 초딩님? 구라치지 마셈 등의 댓글로 비웃었지만 그 후 그림 속 새와 비슷한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진이 합성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되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포켓몬에서나 나올 법한 이 새는 실존하는 새, 어깨거리 극락조입니다. 어깨거리 극락조는 파푸아뉴기니의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사는 새로 몸 길이는 26cm 정도 되고 과일, 곤충 및 작은 동물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합성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조금 특이하게 생긴 새 같은데요. 그럼 언제 이 모습으로 변신하는 걸까요? 바로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할 때입니다. 어깨거리 극락조는 구애를 할 때 먼저 큰 소리를 내어 암컷을 부르고 암컷이 다가오면 등에 검은 깃털과 가슴에 청록색 깃털을 펼쳐 깔때기 모양으로 만든 다음 깡총깡총 뛰며 춤을 춥니다. 바로 이 모습을 정면에서 봤을 때 사진 속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이 사진이 이렇게 합성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검은 깃털에 있습니다. 어깨거리 극락조의 깃털색은 이 반타블랙이라는 색과 흡사한데요. 반타블랙은 주변의 빛을 99.965% 흡수할 정도로 새까만 색입니다. 어깨거리 극락조가 구애의 춤을 추는 동안 이 새까만 깃털이 밝은 청록색의 눈과 이 풍성한 가슴털에 대비되어 더욱 합성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깨거리 극락조 말고도 다른 종의 극락조 역시 수컷이 암컷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합니다. 수컷에 비해 암컷의 개체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요. 번식을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암컷에게 선택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극락조 중에 가장 화려하고 큰 깃털을 가진 큰 극락조는 이름을 대충 지었네. 25m 높이 나무 꼭대기에서 두 마리가 팀을 이뤄 노란 깃을 흔들며 춤을 추고 기드림 극락조는 자신의 몸 길이보다 약 2.5배나 되는 긴 눈썹 깃털을 이리저리 흔들며 구애를 합니다. 모두 수컷이 암컷에게 어필하는 행동이죠. 저와 뜨거운 밤을 보내시겠습니다. 사실 이 수컷 극락조들의 구애는 전부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이렇게 과도한 액션을 취하다 보면 선적에게 더 쉽게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슬픈 사실은 이렇게 목숨을 건 구애에도 짝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암컷은 보통 수컷 약 20마리 정도의 구애를 보고 그 안에서 단 한 마리의 수컷만을 선택하는데요. 선택받지 못한 다른 수컷들은 모태솔로로 죽어가는 것이죠. 사실 극락조라고 불리는 이름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극락조는 다리 없는 새로고도 불리는데요. 파푸아뉴기니의 원시 부족들은 축제나 잔치가 있을 때마다 수컷 극락조를 포획해 그 깃털을 뽑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주민들은 수컷 극락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잘라내고 우리에 가두는데요. 파푸아뉴기니 지역을 도착한 스페인의 마젤란 함대가 이 모습을 보고 원래부터 다리가 없는 새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래해 죽을 때까지 땅에 내려오지 않고 평생 이슬만 먹으며 늘 하늘만 난다 라는 이야기가 생겼고 이 새를 Bird of Paradise, 즉 천국의 새 극락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아비정전에서도 등장합니다. 聽人講呢個世界有種雀仔冇腳嘅，佢只可以一直咁飛啊飛，飛到攰嗰陣就喺啲風入邊瞓覺。呢種雀仔一世只可以落地一次，嗰次就係佢死嘅時候。 아름답기도 하지만 참 슬픈 사연을 지니고 있는 새 극락조였습니다. 합성을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코끼리처럼 분홍빛 큰 귀를 가진 연체동물 같은데요. 이 녀석의 이름은 덤보문어. 펄럭이는 귀 모양의 지느러미 때문에 아기 코끼리 덤보를 닮아 덤보문어라고 불립니다. 영어권에서는 우산과 닮은 모습으로 우산문어, 플랩잭 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귀여운 문어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귀여운 인형으로 이렇게 나올 만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형에 등장하는 문어 젤리들도 이 친구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네요. 이 녀석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큰 눈인데요. 눈의 비율이 머리 길이의 3분의 1로 굉장히 큽니다. 제 최애 K인 세이버짱을 보는 듯한 이 덤보문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덤보문어는 우무문어과에 속한 문어로 약 3000에서 7000m 아래의 심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문어 중 가장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 서식지는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등이며 일반적으로는 2에서 30cm까지 자라는 비교적 작은 문어에 속하지만 1m가 훌쩍 넘는 대형 종도 있다고 합니다. 우무문어과 문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문어와는 다르게 먹물 주머니가 없어 먹물을 뿜지 못하고 몸의 대부분이 한천질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매우 연약하다고 합니다. 이 연약한 몸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어 옥토퍼스 울피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시죠? 사람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은 이 녀석은 서태평양 수심 30m에서 서식하며 세계에서 발견된 문어 중 가장 작은 문어입니다. 길이는 2.5cm 미만이며 무게는 고작 1g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귀여운 녀석은 교미와 산란 후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귀여운 녀석의 삶의 목적은 교미였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아주 깜찍하고 귀엽게 생긴 징그러운 곤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판다와 개미를 합성해 놓은 것 같은 사진인데요. 이 녀석의 이름은 생긴 것처럼 바로 판다개미입니다. 판다 무늬의 털만 빼면 일반 개미와 같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뉜 몸통과 긴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 누가 봐도 개미 같은데요. 사실 판다개미는 개미가 아니라 말벌입니다. 아니, 날개도 없는 판다개미가 어떻게 말벌이라는 걸까요? 판다개미는 사실 벨벳개미라는 곤충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판다 무늬 외에도 빨강, 주황, 파랑 등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를 자랑하는데요. 사실 벨벳개미가 개미라고 오해받는 이유는 바로 암컷 때문입니다. 벨벳개미들의 수컷은 날개가 있고 이 날개를 활용해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벌 같기도 하네요. 반면 암컷에게는 이렇게 날개가 없고 대신 몸 안에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침에 쏘이면 극도로 괴로운 고통을 유발하는데 그 위력이 소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카우킬러라고 하네요. 못 모르고 손에 저렇게 올려놨다가는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이 녀석들의 특이한 점은 다른 벌들과는 다르게 일벌, 여왕벌의 구분이 없으며 벌집이나 둥지를 틀지 않고 단독 생활을 하는 아주 특이한 습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리 또한 특이한데요. 마치 이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들어보실까요? 징그러운데? 합성 같은 곤충이 여기 또 있는데요. 애벌레는 애벌레인데 고양이 같은 얼굴을 지닌 애벌레, 바로 키티벌레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 이름은 아니고 뾰족한 귀, 두 눈과 코까지 헬로키티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닌데? 키티 애벌레는 바로 이 부처나비의 애벌레로 서식하는 곳은 낮은 산지의 그늘진 곳인데 보리수 밑에서 참선을 하는 부처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해서 부처나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얘는 뱀을 닮은 벌레인데요. 스핑크스 나방애벌레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귀여운 애벌레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위협을 느끼게 되면 배를 부풀려 이렇게 변신하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 독사와 비슷해서 만나면 지려버릴 것 같습니다. 아끼던 팬티였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변신하는 걸까요? 바로 천적인 새를 위협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스핑크스 나방애벌레는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초록 앵무뱀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베이치 의태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치 의태란 독이 있는 동물이나 무서운 동물의 생김새를 흉내냄으로써 포식자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얘는 단순히 외양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머리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뱀이 사냥하는 행동도 완벽하게 모방한다고 하네요. 그치만 성체는 그냥 징그러운 팅커벨이군요. 지금까지 합성인 줄만 알았지만 실존하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광고성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이 진짜 저희에게 힘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를 욕해도 좋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궁금하신 동물이나 동물의 특징이 있으면 제보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